시장과 종목을 한 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균수의 한큐 엠뱅골드 한균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한균수 매니저와 친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로 한균수라고 문자 한균수 매니저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이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균수 매니저가 뭐 SK바이오팜 그리고 네. 5G 장비 부품주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쵸. 종목 하나하나씩 또 리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종목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섹터들 중에서 이제 5G 관련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의 조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상방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이솔루션의 주가도 오늘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낙폭이 축소가 되는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이제 5G 관련주에 있어서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가 보시더라도 긴 시간 동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약간의 기간 주적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점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 이 종목도 구간에서 급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간 조정 후에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직전 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 전반에 걸친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도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 급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HFR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HFR의 주가도 이제 서서히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률도 20% 넘어가면서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죠. 역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강하게 박스를 탈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이제 숨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미 이제 5G 관련주들 중에서 뭐 솔리드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갔었죠. 못 갔던 종목군들이 이제 이런 종목이고 못 갔지만은 미래 성장 가치라든가 글로벌 5G 투자가 시작이 됨에 따른 성장 여력이 가장 큰 종목이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역시 지금 구간에서 출렁거리는 것을 무수하지 말고 오히려 장중 조정을 해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소개했습니다. 지금 뭐 IT 섹터가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제약주를 말씀드려가지고 약간 생뚱맞은 그런 느낌들 받으실 겁니다.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긴 시간 동안에 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등치가 있는 종목이어서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종목의 신약 개발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상용화에 따른 신약 개발과 함께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IT가 주도지만 그 뒤에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한 큐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시겠어요? 자, 오늘의 한 큐는 하방 경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하방 경직이 지금 좀 확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개장되고 나서 또 폭락이 났었죠. 폭락이 나온 네. 상태에서 아마 어제 미국 증시 폭락 나오시는 거 보시고 아침에도 많이 걱정들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 흐름이 오늘도 재현됐습니다. 과연 오늘도 미국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분명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간의 이제 강박 정도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수급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가들도 미국 증시와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오늘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주변 여건 자체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국 증시, 어제까지 폭락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 이후에 하락세가 분명히 멈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저점에 바닥권, 중간 바닥 정도는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의 반등 흐름은 여전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성. 벌써부터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미국 증시 폭락 장세를 이겨내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나타날 정도로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요. 5일 평선을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스닥 시장이 곧바로 치고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현재 이 가격대죠. 3일 전에 연출됐었던 장중 저점, 대체로 이제 코스닥 지수 84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차적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 가격대까지도 이격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시장 자체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당장 치고 가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매우 낮아졌다.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 않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아니라 다우지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우지수는 그동안 강세장에서 소외됐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우지수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미국 증시가 전반에 걸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우지수는 말씀드렸듯이 요 정도 가격, 대체로 26,700선 정도, 예, 그 정도, 요 정도 지수대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밀집대 상단이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이죠.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다우지수가 중간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다우지수와 함께 미국 나스닥 시장도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는 조금씩 줄여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 강하게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상황이긴 한데 내일의 또 시장 키워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자, 내일 한 수는 미국 증시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역시나 뉴욕 증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내일 한 수는 미국 증시로 설정을 드렸었고요. 오늘 네.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제 미국 증시다라고 이제 설정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내일 한 수는 뭐 미국 증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이 나와서 많이들 걱정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선방을 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일도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도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락 장세가 나오게 되면 오늘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가의 투자 심리가 잘 버티고 흔들리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소한 하락세가 멈춰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뭐 강하게 한 차례 정도 반등 정도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도 중간 바닥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가능성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는 일단 중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 최근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고요.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차익 매물에 한 하락 장세였기 때문에 중간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악재가 없고요. 경제 지표가 좋은 상태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런 호재들이 미국 증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이 올라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 여건 자체가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간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분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급반등세,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최소한 한 2, 3% 정도 급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바닥을 다졌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급반등세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동반해서 상승세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더 자신 있게 시장을 보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확률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구간부터는 저는 지수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부터는 우리는 주도 섹터권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은 분할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5G하고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선조정받은 반도체와 그리고 5G 관련주가 시장 전면에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먼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는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미국의 다우지수를 분석을 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코스닥 시장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직전 고점 뚫지 못하고 횡보 장세가 나타났고요.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저점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 형태고 5일선, 10일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거기다가 3일 전에 연출됐던 직전 저점 여기서부터 저점까지도 괴리 상당히 높죠. 굉장히 국내 증시는 하방 경직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탄탄하다는 측면이고 많이 밀려봐야 직전 저점은 분명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종목 중에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관련주로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LG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었죠. 올해 하반기 증권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섹터들이 장을 주도할 것인가? 바로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5G 장비 대규모 수주가 진행됐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DRAM 가격의 회복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갤럭시 폴더블 폰이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반도체와 그리고 5G와 스마트폰 섹터가 되겠죠. 이들 섹터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5G 반도체를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 이런 섹터들로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가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급락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뉴욕 증시가 안정이 돼야 국내 증시도 좀 방향성을 쉽게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5G 반도체로 네. 업종과 섹터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한 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5G 통신 정비주 참 그쵸.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5G는 수개월째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이미 이제 7월 초에 여러분께 공개를 드리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5G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초고다층이죠. 8단 16단 이상의 초고다층 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초고다층 PCB는 바로 5G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버 장비라든가 이런 곳에 모두가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관련주로도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비대면 관련주 이외에도 이 초고도층 이 PCB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5G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는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한국과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가 돈을 벌어서 그 회사 돈을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중국과 국내에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2분기에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이제 고개를 들면서 추세적인 반대세가 좀 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5G 투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측면도 현재 미미하게 이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고요. 지금도 주가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다른 5G 관련주가 출렁거리고 또 시전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출렁거리는 과정입니다.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약간의 출렁거리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7,000원 정도까지 일단 높여보겠습니다. 7,000원 정도가 되면 근래 최고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살아나면서 완만한 반등의 반등 탄력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7,000원까지 제시를 드릴 거니까 그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5,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5G가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가 맞기는 합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한 큐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7,000원, 손절 가격 5,000원입니다. 조정 시 매수 기회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한 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